안녕하십니까. 금일 학예 세미나 발표 맡은 하승엽입니다. 해당 발표는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에 대한 초기 논문들을 좀 볼 예정입니다. 이제 먼저 텐트 fully test time adaptation by entropy minimization 라는 최초의 테스트 타임 논문에 대해서 볼 예정이고, 다음으로는 어그코, 이제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작동 방식이 거의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과 유사한 공법론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편적으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에 대해 말을 할 때는 인퍼런스 텀의 학습을 하는 방법이라고 많이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실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이 아니라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이라는 표현을 할까?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이제 TTA의 구조를 참고하라고 가지고 지난번에 리뷰했던 컨트라스티브 TTA의 모델 구조입니다. 22년도 11PR 논문이요. 그렇다면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이라는 용어와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은 확실히 다른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정의되었었던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과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좀 같이 비교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먼저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간에 학습 단계에서 소스 데이터를 사용하고 전용 모델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록시 태스크 기반의 셀프 슈퍼바이스드 로스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의 경우에는 TTT의 제한 사항을 두 가지를 모두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퍼런스 텀에 소스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지고 모델의 구조 또한 여타 프리트레인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명되었습니다. 적응도 기존의 시 태스크 기반에서 엔트로피 세서와 수드레이블링, SGM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렇게 제한으로부터 좀 많이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적응력 점이 좀 장점인 반면에 사실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대비해서 적응력은 좀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에 항상 언급되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인 인퍼런스 텀에서 연상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단점보다 더 충격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프록시 태스크 기반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연상량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리뷰를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논문에서 이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 중요하다, 왜 해야 한가에 대해 주장하는지까지만 보면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럽션이 심해질수록 로스와 엔트로피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테스트 시에 로스를 직접 사용할 수 없다면 엔트로피를 서로게이트 매트릭을 통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피겨 1이나 2와 같이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데이터셋이 꽤 존재하고 또 적용도 잘 되지만 모든 데이터셋에 적용되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데이터셋인지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인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논문은 텐트, Fully Test Time Adaptation by Entropy Minimization이라는 논문은 이제 ICR에서 21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갖고 온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TT라는 개념에서 TTA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최초의 논문이라서 기초에 대해 알아보기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앱스트랙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저자는 소스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테스트 데이터 온리로 이제 테스트 시점에 모델을 어댑테이션하는 방법인 텐트라는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텐트는 프리딕션의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추론을 통해서 모델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채널별 정교화와 합핀 변환 매개 변수를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하여 효율적이고 가벼운 적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TTA에 관심이 있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웃풋 사이트에 공식 GitHub 코드가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사실 인트로덕션보다는 릴레이트웍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져서 이 부분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기존 연구와 굉장히 많은 비교를 하면서 차별성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비교 대상은 총 3가지입니다. 먼저 파인 튜닝, 슈퍼바이스드 로스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타겟 레이블이 필요했던 파인 튜닝을 먼저 비교를 했고요. 이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비교를 했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언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TTT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해드리면 좀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표를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방법, 파인 튜닝, 도메인 어댑테이션,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소스 데이터에서 먼저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인퍼러스텀에 소스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반대로 타겟 데이터에서는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타겟 레이블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뭐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점이 없고요. 이런 필요성은 사실 로스를 보면 좀 더 부각이 많이 되는데 익숙하신 로스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음, 트레이닝을 할 때 파인 튜닝은 이제 X와 Y에 대한 타깃 데이터에 대한 슈퍼바이스드 로스를 사용을 하고요. 뭐 크로스 도메인 로스를 사용하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소스에 대한 데이터가 무조건 필요하게 되죠. 이어서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슈퍼바이스드 로스와 셀프 슈퍼바이스드 로스를 최적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스 데이터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메소드를 진행을 할 건데 메소드 이름이 좀 거창하게 좀 써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피규어 3가 놀랍게도
공식 논문에 있는 모델 구조들의 전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는 프리트레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A 파트 경우에는 생략을 하고 B 파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트레이닝을 타겟 데이터로 타겟의 도메인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성능이 더 좋고 더 빠르게 업데이션 되지만 이제 중요한 건 B텀이니까 B텀을 좀 더 메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댑테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를 만들고 엔트로피를 계산을 합니다. 이때 얻은 엔트로피가 최소화가 되도록 지적하는 방식으로 예측을 하는데 이 과정을 한 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n번 반복해서 최종 결과를 출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부 메소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 순서에 따라서 엔트로피 오브젝티브에 대한 이야기, 엔트로피 오브젝티브는 사실 테스트 시 예측 확률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출력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샤논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식은 아래 수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엔트로피 오브젝티브의 특징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레이블 없이 계산이 가능한 비기도 목표로 모델 예측에만 의존한다는 점. 두 번째는 배치 유닛 최적화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배치 유닛을 최적화할 경우에는 더 넓은 범위의 입력에 안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어서 배치를 일관성 있게 처리를 잘 한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TTT와 여기서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프록시 태스크 또한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적용을 할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혼합하는 등 좀 적절한 프록시 선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론이 제한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해당 함수는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의 목표인 모델의 예측 y-은 f세타 xt에 대해 엔트로피 hy-을 최소화하는 것을 잘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모듈레이션 파라미터입니다. 사실 4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각 파트를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뮤 시그마 감마 베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좀 써놨는데 뮤는 배치 평균, 시그마는 배치 표준 편차, 감마는 채널별 스케일 개수, 베타는 채널별 시프트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제 각 파트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멀라이제이션 파트에서는 인풋 피처를 각 채널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로 정교하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후 피처 모듈레이션에서 정교화된 피처에 대한 러너블 파라미터를 적용을 하고 다음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파트에서 변환된 출력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예측을 얻어서 이를 기반으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반복하는 과정을 가지는데 이 반복 과정을 진행할 때 각 테스트 배치를 넣을 때마다 U와 시그마는 새롭게 추정을 하고 감마와 베타는 엔트로피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사실. 그래서 총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각각 데이터가 변형되었을 때 성능 유지를 어떻게 하는지, 도메인 어댑테이션 때 어떻게 하는지, 심튜리얼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실험 대조군은 백본 소스 모델이랑
어드버설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모델, UDASS,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TTT, 배치노, 수드레이블 같은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먼저 변화 강건성에 대한 내용인데, 피규어 5에 나오는 변화 타입은 피규어 8번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을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에러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의 성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터레이션 쪽이 성능이 괜찮긴 한데 이터레이션이 높을수록 당연히 성능이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투리얼에 대한 어, 세그멘테이션 결과인데 이거는 이제 GTA5라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고 현실에 대해서 추론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잘하는데 실제로 돌려보면 이렇게까지 잘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논문의 실험 파트는 좀 간단하게 넘긴 이유가 사실 너무 오래된 논문이기도 하고 요새는 소타 모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모델들 실험을 좀 더 딥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인사이트를 얻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이 정도로 넘기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개드릴 논문은 유명하진 않은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테스타임 어댑테이션 쪽에 어큐멘테이션을 적용한 초기 논문 중에 하나라서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은 아카이브 논문이고요. 아쉽게도 논문의 앱스트랙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소스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즉 소스 프리 환경에서 타겟 도메인에 적응을 하는 방법이고 이제 이 방법은 다양한 데이터 증강에 대한 예측 일관성과 모델의 신뢰도를 활용하여서 신뢰할 수 있는 픽셀만 선택적으로 셀프 트레이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구현과 빠른 수렴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 세계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찍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뢰성과 이제 예측 일관성에 대한 내용 때문에 사실 다른 GTA 방법에 비해 업데이트가 좀 느린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리에 대한 내용을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것에 제한이 좀 많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들이 소스에 접근이 가능한 상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지만 리얼월드에서는 메모리나 연산량, 프라이버시 같은 문제 등으로 소스 데이터에 접근을 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적용이 어렵다라는 점에서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론의 한계인데 사실 앞서 언급한 텐트 같은 셀프 트레이닝 기반의 방법론은 사실 모든 예측에 대한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댑테이션을 진행을 하여서 초기 예측 오류를 신뢰하는 케이스가 좀 생기는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오류 누적이나 태스크 드리프트가 발생합니다. 사실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테스트타임 어댑테이션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도메인 테스트타임 어댑테이션의 경우에는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의 개념을 쓰는 연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컨피던스 필터링이나 어규멘테이션 컨시스턴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지만 각각 도메인 시프트에서 컨피던스가 정확하지 않거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적용하기에는 검증이 부족하다. 이런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지금도 테스트타임 어댑테이션에서 지적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니까 좀 같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주장을 하는데 뭐 reliable- reliability based selection 그리고 selective self training 그리고 efficiency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뭐 성능에 대한 소타 달성 얘기한 거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앱스트랙에서 말씀드렸던 신뢰성과 예측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Reliability Based Selection의 경우에는 픽셀 레벨 프리딕션 컨시스턴시와 per class 모델 컨피던시를 결합을 해서 릴라이어블한 픽셀 프리딕션을 식별을 해서 셀렉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셀렉티브 셀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오직 릴라이어블한 프레딕션만을 대상으로 셀프 트레이닝을 해서 굉장히 예측 일관성이 있게 있고 에러 어썸션을 굉장히 방지하는 오류 누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버뷰를 한 다음에 이제 각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테이지 1에서는 원본 이미지를 CNN을 통해 예측한 이후에 랜덤 크롭 및 리사이즈를 적용해서 뷰 1이라는 예측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컬러 지터, 크롭, 리사이즈를 적용을 한 다음에 동일한 CNN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뷰 2를 생성을 하죠. 이렇게 생성된 뷰 1과 뷰 2는 이제 스테이지 3에서 픽셀 레벨 프리딕션 컨시스턴시와 모델 컨피던스를 기반으로 릴라이어블 픽셀을 식별하고 해당 픽셀에 대한 셀렉티브 셀프 트레이닝을 수행합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어규멘테이션 전 데이터를 크롭 앤 리사이즈 예측을 한 다음에 크롭 앤 리사이즈를 하고 이제 동일한 위치에 대한 데이터에 컬러 지터를 뿌린 다음에 크롭 앤 리사이즈를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한 뒤에 신뢰성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어서 각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모델의 프레임워크에는 표기가 되지 않지만 스테이지 1에 앞서서 Align Predictive View Generation이라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뷰 1과 뷰 2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라이어블 픽셀을 식별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제 스케일과 스파셜 컨텍스트가 다른 랜덤 이미지 위전에 대해서 예측을 양상들하고 각 이미지의 타겟에 대해 바운딩 박스를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아래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만족시킨 것이 스테이지 1, 2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앞선 조건 Aligned Predictive View Generation을 만족시킨 바운딩 박스가 이제 스테이지 1으로 들어가서 원본 이미지를 자르고 예측을 한 다음에 바운딩 박스 영역으로 크롭을 하고 원래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하고 하는 방식입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예측된 결과를 리사이즈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테이지 2의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이미지에 컬러 지터를 적용해서 X 프라임 T를 만들고 이제 뷰 1과 동일한 바운딩 박스 좌표로 크롭 앤 리사이즈를 진행을 해서
엑스트리다를 만드는데 이제 생성된 엑스트리다 T가 모델을 통과시켜서 P트리다를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스테이지 1, 2에서 생성된 V와 V트리다는 오브젝트 스케일, 스파셜 컨텍스트, 컬러 스태티스틱 관점에서 서로 다른 예측입니다. 또한 각 뷰에 대한 오리지널 플립 후 다시 뒤집어서 원래 예측과 양상분을 해서 정제된 예측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컨트리뷰션들이 쫙 나오는 마지막 스테이지 3입니다. 여기서 프리딕션 컨시스턴시와 모델 컨피던시는 각각 외부 변화에 대한 예측 일관성과 내부적 신뢰도를 의미하고 이 기능들은 각각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해서 에러 어썸션, 즉 오류 누적을 좀 최대한 방지해주는 역할입니다. 각각의 펑션은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먼저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V랑 V2가 같을 때만 릴라이어블로 추정을 하고 다를 경우에는 언릴라이어블로 추정을 해서 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컨디션 컨피던스 드레시홀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 컨피던스죠, 사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레시홀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클래스마다 분포가 달라서 부적절하다 보니까 각 클래스마다 상위 K%의 컨피던스 값을 기반으로 이제 어댑티브 스레시홀드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스 피 틸다 IJ가 이제 T V 틸다 IJ보다 크면 해당 픽셀은 하이 컨피던스를 가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릴라이어블 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바이너리 릴라이어블 밸류 뭐 RIJ는 R의 수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선 전체 내용이 어떻게 학습을 하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정된 신뢰도 값인 RIJ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인 픽셀에 대해서만 수드레이블이 정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학습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수드레이블에 대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해서 셀프 트레이닝을 활용을 하고 신뢰도가 낮은 픽셀의 학습에서 제외하는 셀렉티브 셀프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 방법을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직접 코드를 보고 돌려보면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코드 수드레이블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다른 어댑테이션 방법 대비.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사실 이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 거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단점도 있지만 학습 가능한 소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타겟만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모델이 본래 태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모델의 파라미터 중에 배치놈만 업데이트를 하고 나머지는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어규멘테이션의 효과를 최대한 갖기 위해서 두 번째 뷰의 경우에는 두 번째 뷰인 뷰 틸다의 예측 결과를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블 임밸런스에 대응하기 위한 텀이 하나가 있는데 큐계 배치에 대해 클래스 예측 분포를 유지하고 로우 인버스 프리퀀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각 클래스의 손실을 가중치 람다 C에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인 로스를 구현을 하는데 아래의 수식과 같습니다. 총 3개의 텀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신뢰도 RIJ, 그리고 클래스 임밸런스에 대응하기 위한 람다 V 틸다 IJ, 더 마지막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텀입니다. 다음으로는 엔트로피 레귤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네이블 임밸런스로 인해서 이제 트라이벌 솔루션을 방지하기 위해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로스 또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종적인 로스는 마지막 로스와 같습니다. 이제 앞서 나왔던 SST랑 엔트로피 레귤라이제이션 로스가 추가된 형태죠.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소타를 찍었는데 이제 해당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논문들이랑 좀 많이 비교가 돼 있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래된 구시대 기록이다 보니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인사이트는 얻기 힘들어서 좀 간단하게 넘기자면 이제 GTA5에서 시티 스페이스로 도메인 어댑테이션 하는 게 테이블 1, 테이블 2, 그리고 신테티아에서 스카이스케이프로 도메인 어댑테이션 하는 게 테이블 3, 마지막으로 스카이스케이프에서 다크 주릭 나이트로 도메인 어댑테이션 하는 게 테이블 4입니다. 그냥 스타 정도 달성했다가 사실 그 당시의 인사이트인 것 같고, 이어서 피겨 3에서는 제 시각화된 텐트와 비교하는 방식인데, 제 흰 박스는 기존 모델은 못 잡았지만 아그코는 잡은 부분, 그리고 빨간 박스는 잘못 잡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겨 4의 경우에는 이제 학습에 따른 신뢰도의 비율의 변화가 클래스랑 이제 클래스별 신뢰도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논문의 컨클루전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딕티브 컨시스턴시와 코렉트니스 간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제 이는 클래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 포워드 패스와 컨피던스 스레시홀딩에 있어서 텐트보다 좀 많이 느리고 완전한 비지도 학습을 하기에는 좀 조용한 실패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좀 활용을 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성능 향상이 없거나 뭐 텐트와 같은 방식으로 성능이 저하되는데 저하폭이 좀 느리게 움직인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을 갖고 온 거는 아크코 자체가 실제 환경에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고려한 되게 실용적인 도메인,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이고 또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의 방법론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실 아그코가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이냐 아니냐는 아니다, 명확하게 보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논문 저자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사실 그때 코드를 보고 돌려보면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처럼 돌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 봤는데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논문이 있다면 그쪽 논문도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